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모임에 가면요, 다른 사람 뒷담화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없죠. 저만 그런가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살짝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낯섦이 사라지고 익숙해진 인간관계 이 안에서는 누군가의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래?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들이 꼭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현실 친구가 아니라고 해도요, 뭐 연예인 뒷이야기 이런 거라도 나누잖아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는요, 뒷담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공동체적 유대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회학 연구 중에는요, 일반인들의 대화량의 3분의 2가 뒷담화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뒷담화는요,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또 유대감을 선사합니다. 이렇게 뒷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요, 한마디로 화가들의 뒷담화 이렇게 정의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공개된 이야기들이니까 꼭 뒷담화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꼭 교과서에 들어갈 만한 이야기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척 재미있는 책입니다. 조원재 작가님의 방구석 미술관입니다. 그림에 대한 책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그림에 대한 책은요, 그림 자체를 설명하는 것보다 화가의 일생을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나온 그림의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구성된 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이요, 화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화가의 경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서인가 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책이 재미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특히 많은데요, 그 전까지의 그림들은요, 성경의 이야기만 그리거나 아니면 사진과 경쟁을 하는 것 수준의 사실모사 이런 그림이었죠. 인상주의 이후의 그림은 현실을 그대로 모사하는 기능은 어차피 사진에 내어줬으니까 주로 작가를 표현하는 그림이잖아요. 감성적인 부분 또는 작가의 생각, 이념, 개성적인 부분들을 표현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작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주가 되는 이 책은 인상주의 이유를 다루는 것이 훨씬 어울리는 선택인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먼저 반고흐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고흐는요, 강렬한 색채로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강렬한 노란색, 이 노란색을 정말 많이 쓰는데요, 오죽하면 그의 그림 가운데서도 뒤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노란방이라는 그림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란색은요, 당시 파리를 휩쓸었던 압센트라는 술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흐는요, 파리에서 압센트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요, 알코올 중독 상태까지 왔는데요, 압센트 안에 들어있는 산토닌이라는 성분이요, 황시증이라고요,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이는 병을 유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술은요, 고흐의 그림을 이게 정말 고흐답다 이렇게 만들어준 공로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치명적이게도 이 술에 들어있는 튜존이라는 성분은 정신 착란과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고흐의 전기적 사실들은요, 사실 압센트 술에 중독된 알코올 중독자의 증상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이 술은 파리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폐기가 되었고요. 지금 비슷한 이름으로 나오는 술은요, 기술 발전 덕분에 유해 성분이 제거된 채 나오는 술이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압센트 한 잔 마셨는데? 라고 생각해서 너무 두려움에 떨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고흐하면 떠오르는 건요, 또 고흐의 작업실에서 같이 와서 작업하다가 타히티로 간 화가 고갱이 있습니다. 고갱은 썸머신 모험의 소설 달과 육펜스의 모델이 된 화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달과 육펜스에서 고갱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 스트링랜드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돼서 타히티로 가는데 반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고갱이 타히티로 간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차별화입니다. 파리에서 성공하고 싶은데요, 늦게 그림을 시작한 그로서는 차별화될 만한 요소들이 별로 없어서요, 원시에서 차별화를 찾기 위해서 타히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에서의 성공을 위해 원시로 돌아간 아이러니한 그림이 고갱의 그림인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화가는 샤갈인데요, 샤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샤갈은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성공을 위해 파리로 갔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성공한 상태에서 누나의 결혼 때문에 고향인 러시아의 비테프스크로 잠깐 들르는데요,
그때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무려 8년을 고향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았던 게 이 마을에서 그의 대표작들이 많이 나와요. 연인과 같이 표현된 생일도요. 뒤에 보이시는 게 바로 생일인데요. 이 생일도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도 이 마을에서 그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샤갈의 그림 중에는요, 이런 식으로요, 사람이 둥실 떠가는 느낌의 그림이 많은데요. 이런 느낌의 그림들은 유대교의 하디시즘에 나오는 이야기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갈은요, 프랑스 최신의 화풍에 유대교의 스토리를 결합해서 바로 샤갈풍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창의적이다. 어떻게 저런 시각을?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샤갈 입장에서는 늘 듣던 이야기들을 재구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도요. 한국적인 것들 우리는 익숙하지만 세계적으로는 그것이 낯설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면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을 선사한다는 면에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책은요. 예술가의 이야기 그리고 사실 뒷담화에 가까운 것도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흥미진진하게 나열하면서 그러다가 그의 어떤 그림이 탄생했다라고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화풍 설명하고 사조 설명하면 지루해지기 쉬운 미술을 재미있게 이해시켜줍니다. 그러면서도 예술가들을 쭉 따라서요. 현대 뒷상까지 오게 되니까 사진 이후 미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큰 흐름까지 살짝 엿볼 수가 있죠. 점점 자신을 표현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 표현이 꼭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 느낀 것 그리고 생각한 것 이런 것들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챕터 한 챕터의 구성이요. 유튜브식으로 반전과 흥미를 가진 스토리텔링으로 다듬어져 있어서 미술에 그다지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있는 뒷샹편은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잖아. 변기에 서명해가지고 예술작품이다 라고 내었다.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뉴욕을 상대로 한 일종의 상황극. 지금 표현으로는 몰래카메라, 상황극 몰래카메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것의 일부였던 겁니다. 자세한 거는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진짜 재밌어요. 이 책을 통해 미술에 흥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조원재 작가님의 방구석 미술관이었습니다. 시간책방에서도요. 작가의 뒷담화와 스토리텔링이 어우러진 방구석 책방 코너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하지만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일단 좋아요와 구독을, 특히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10만 명 기념쯤 해가지고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10만 명 넘는 날이 오겠죠. 감사합니다.